이걸 모르고 무작정 열심히만 살면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도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무작정 열심히 살기만 했는데 되돌아보면 진짜 그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잠자는 시간 빼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서 돈 모으고 몇천 원 아껴보려고 밥도 안 챙겨 먹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돈 모으는 게 진짜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고 돈이 없고 가난한 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의 현실인 거죠.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서울에 집을 사려면 평균 13년 동안 돈을 모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주택 가격 대비 소득 비율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사람이 어떻게 13년 동안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만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서울에 집을 사려면 13년이 아니라 어쩌면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그냥 성실하게 일하면 집도 사고 부자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돈 걱정 없이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직장은 물론이고 맞벌이에 부업으로 투잡까지 해야 되는 시대가 됐죠. 어쩌다가 이렇게 살기 힘든 헬조선이 됐을까요? 우선 가장 큰 이유는요, 열심히 일해서 버는 임금 상승률보다 생활비와 자산 가격 상승률이 훨씬 가파르기 때문이죠.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폭등을 했었는데요. OECD 자료에 따르면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질 주택 가격 지수가 2000년 이후로 30%에서 60% 정도 상승했고요. 뉴질랜드나 캐나다 같은 곳은 80% 이상 폭등했다고 하는데 소득은 그만큼 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집값을 소득으로 나눈 PIR 비율이 많은 나라에서 상승했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집값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도 임금 상승률보다 더 빠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면요,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질 평균 주간 소득은 약 4% 정도 감소했고요. 만약 팬데믹 전 추세대로 임금이 올랐다면 지금보다 3%는 더 높았을 거라고 하는데요. 즉 예전처럼 열심히 일은 했지만 물가가 더 뛰어버리니까 오히려 소득의 실질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특히 인플레이션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타격을 주는데요. 부자들은 집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보유해서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자산들의 가치가 함께 따라서 올라가지만 일반 서민들은 그럴 만한 자산도 없어서 현금 가치 하락을 눈뜨고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거를 알고 당하는 사람들보다 내 화폐의 가치가 높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통계를 살펴봐도요, 저소득 가구가 고소득 가구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는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대량 구매나 할인 판매를 이용하기 어려워서 생활 물가를 더 비싸게 치르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즉 실질적인 월급은 제자리인데 생활비는 크게 늘어나니까 열심히 벌어도 남는 게 없는 개미 지옥에 갇히는 겁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로 눈을 돌려보면 지금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목이 되는데, 예전에는 노력을 하면 공평하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열정만으로는 부를 축적할 수 없는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꼭 게으르고 노력을 안 해서 사람들이 돈이 없고 가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실한 거 하나만 놓고 보면 새벽에 나와서 하루 종일 아픈 몸 이끌고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은 이미 백만장자는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의 구조적인 쏠림 현상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부의 분포를 보면요,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 상위 10% 부유층이 전 세계 부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50% 인구가 갖는 부는 고작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상위 0.01% 부자 중에서 60%는 상속으로 부를 얻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통계를 보면 부의 대물림이 갈수록 노력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기도 하죠. 돈이 돈을 낳는 구조 속에서 노동 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전 세계 억만장자의 재산이 2조 달러가 증가를 했는데 하루 단위로 계산을 하면은 하루에 57억 달러씩 불어난 꼴입니다. 이 증가 속도는요, 전년 대비해서 3배 수준이고 반면에 전 세계 인구에서 44%에 해당하는 약 36억 명은요, 하루 6.85달러, 즉 만원도 조금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이 비율은요, 1990년대 이후로 개선되지 못한 채 여전히 정체가 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구가 여전히 절반 가까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의 양극화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면 중산층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OECD 보고서에 따르면요, 과거 베이비붐 세대가 20대였을 때는 약 68%가 중산층에 해당이 됐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같은 나이대에 60%만 중산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즉 세대가 지날수록 중산층의 비중은 줄고 상위층은 제자리, 하위층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게 통계로도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산층의 대표적 지표인 주거
주거비 부담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가처분 소득의 25% 정도였던 주거비가 이제는 33%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교육비, 식비 등등 중산층의 필수 지출이 소득 상승률을 앞지르다 보니까 중산층도 예전만큼 저축을 못하고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점점 중산층은 사라지고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있는 게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의 현실인 거죠. 일부 경제학자들은요, 현재 부의 집중도가 20세기 초 서구 제국주의 시대와 많이 닮아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극소수의 식민지 열강이 부를 독점했던 것처럼 지금도 극소수의 부유층이 전 세계 부를 좌지우지하는 게 많이 닮아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만 보더라도요,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부의 약 67%를 소유하고 있고 하위 50%는 2.5%의 부를 소유하는데, 이 수치는요 대공황 이전 수준과 맞먹는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고성장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의 열매가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눠졌다면 이제는 그 과실의 대부분을 자산이나 사업을 가지고 있는 상위층이 가져가는 시대로 바뀌고 있고, 그게 점점 고착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도요, 불평등 공식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도 했죠. 불평등 공식이 뭐냐면요,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으면 부를 가진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부를 늘릴 수가 있어서 불평등은 구조적으로 점점 심화된다는 내용이었죠. 실제 미국 중산층 노동자의 사례를 보면요, 지난 40년간 노동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이 됐는데 생산성이 증가한 만큼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79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노동자의 생산성은 약 70% 가까이 증가를 했지만 시간당 평균 보상은 고작 12% 오르는데 그쳤다고 해요. 생산성과 임금이 비슷하게 가던 1940년대에서 70년대와 다르게 1980년대 이후로는 그래프가 확실히 벌어지면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결국 기업의 성장과 이윤은 늘었어도 일반 노동자의 몫은 쥐꼬리만큼 늘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지면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이제 AI랑 자동화의 발전으로 향후에 많은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가 될 거라는 건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증가가 돼서 좋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이죠. 실제로 한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0년대 말까지 현재 일자리의 20%에서 25% 정도가 자동화로 사라질 수가 있고, 그 충격은 주로 저소득 노동자한테 집중이 될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OECD도요, 중산층들의 직업 상당수가 AI나 자동화로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기도 하고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공식을 믿고 살아왔고, 부모님도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왔죠. 하지만 요즘 현실을 보면 교육만으로 계층 상승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하위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죠. 대졸자가 흔해지면서 예전에는 고졸로도 할 수 있던 일자리에 학사나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도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즉, 대학을 나와도 예전만큼의 프리미엄이 없어지고 오히려 많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면서 졸업 후에도 빚부터 갚아야 되는 처지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요, 대학 졸업장이 졸업장의 역할이 아니라 자격증 수준으로 전락을 했지 더 이상 고연봉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열심히 학력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 열심히 갓생을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진 모르겠는데 갓생 산다고 하면서 새벽 기상하고 책 읽고 러닝하고 운동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한때 유행했던 게 있는데,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는 노력이 부족해서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게 사는 거라고 몰아가는 분위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노력도 안 하면서 남 탓, 사회 탓, 나라 탓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게 맞죠. 하지만 지금 시대는 구조적으로 노력의 양보단 노력의 질이 더 중요한 시대고, 노동보다는 자본이 더 중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의 질을 높여서 시간 대비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자산을 사서 자본 소득을 높이고, 그 자본 소득이 노동 소득을 넘어서면 어느 정도 자본주의를 졸업했다고 할 수 있는 구조인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바로 하고 싶은 일을 쫓으라는 건데, 지금 시대에서는 하고 싶은 일보다는 잘하는 걸 해야 되고, 잘하는 것보단 돈 되는 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돈에서 해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이게 순서가 맞지 않나 싶어요. 예일대 로스쿨의 다니엘 마코비치 교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정 경제는 사실상 특권층만 접근 가능한 영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장 생계를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참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이니까요. 즉,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온다 라는 말은 이미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인 거죠. 진짜 가끔 가다가 운이 좋게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잘하는 게 겹쳐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거지,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는요,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부를 축적하기가 어렵고 중산층으로 가기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불평등을 인정하고 뭘 해야 될지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거를 모르기 전까지는 그냥 대책 없이 열심히만 살았거든요. 지금도 어쩌면 더 돈이 되는 걸 찾아가는 단계일 수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의 저는 일회성 소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쌓이는 일들로 하루를 채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몇천 원, 몇만 원 더 버는 것보다 미래에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들로요. 분명 시간을 갈아 넣는 일이 필요한 단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굶어 죽을 정도로 돈이 없는 단계가 아니라면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내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혼자 힘으로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겠죠. 진짜로 가난한 계층에 직접 소득을 보전해주는 장치나 생활비를 보태주는 장치나 기초수급 지원 같은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부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합니다. 꼭 부자가 될 필요도 없고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고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무작정 열정만 쫓고 열심히만 살지 말고 노력의 방향을 잘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간과 노동력을 어떻게 레버리지 할지, 어떤 네트워크와 정보를 이용할지, 어떻게 돈을 굴릴지를 항상 고민해야 되죠. 모든 사람이 성공한 사업가나 투자 대가가 될 수는 없지만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저는 돈 걱정 없이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거든요. 적어도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노동 수익을 넘어서 자본 수익으로 가야 되고 열정을 넘어서 전략이 더 중요한 시대라는 걸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돈과 관련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